자, 연립부등식은 뭐냐? 하나하나의 부등식을 풀어서 수직선으로 나타내놓고 공통범위를 찾는 거예요. 아니, 겹치는 부분이 어딘가 이거를 찾는 거야. 그런데 가끔가다 이걸 갖다 푸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분명히 우리가 실수범위예요. 실수범위. 그래서 이걸 정수로 착각을 하고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부등식의 해를 갖다 구하라고 그러는데 무수히 많다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아도 해는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이런 용어는 없는 거야. 알았지? 뭐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기 때문에. 알았지? 만약에 뭐 정수다 아니면 자연수다라고 하면 뭐 개수가 정해지겠지. 됐어요? 자, 그럼 한번 이거 풀어볼까? 뭐 이건 1차 부등식 아니야? 1차 부등식. 자, 요거는 뭐 2x-2가 될 거고 넘어가서 x 넘어와서 얼마? 4보다는 작거나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하나 풀었네. 위에 거. 이렇게 풀고요. 그 다음 위에 거 요거 얼마? 밑에 거 풀까? x 플러스 1 얼마? 3x 마이너스 3, 3은 9 플러스 2. x가 넘어와서 2x 넘어가서 얼마? 마이너스 7 넘어가면 얼마? 8. x는 뭐보다는 작다? 4보다. 따라서 수직선 그리세요. 이거 그린다고 뭐 손 부러지는 경우가 없어. 하나는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고 하나는 4보다는 작다야 이렇게. 따라서 얘와 얘가 겹쳐지는 게 어느 부분이야? 바로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지? 자, 볼게요. 우리가 이 연립부등식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이것도 연립부등식이야.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요거를 풀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푸는 거. 어차피 세 개가 똑같으니까 A 이꼴 B, A 이꼴 C 요렇게 풀든지 아니면 A 이꼴 B, B 이꼴 C를 풀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얘는 이렇게 연립방식 이렇게 만들어 놓고 풀면 돼. 근데 부등식은 아니야. A, B, C면 반드시 A, B, C면 얘와 얘를 얘의 연립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이거 덜컹 얘하고 AC 하면 안 돼요. 이해해서 뭔 얘기인지? 그렇지?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 봐봐. A가 B보다 크고 얘가 이렇게 크다라고 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 얘가 얘는 아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연립부등식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따라서 요거부터 풀고 요거부터 요 괄호부터 풀어놓을까? 2x-10이 되겠다. 자, x를 넘어가서 3x가 될 거고요. 5x로 넘어가서 빼니까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9가 되겠네. 요거 하나 푸는 거야. 그럼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하나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푸는 거야. 요거. 얼마? 요거는 8 마이너스 4x니까 4x가 넘어가서 9x가 될 거고 9x가 될 거고요.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얼마가 돼? 9가 되겠네.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따라서 x는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뭐 이거는 수직선 안 그려봐도 금방 알 수 있겠지. 이게 바로 해가 되더라.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교집합, 즉 겹쳐지는 부분이 없는 거 이걸 찾는 거야. 뭐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게 찾는 겁니다.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자, 다음 문제 보자. 자, 보자. 자, 다음에 해가 예일 때 실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봐라. 자,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자, 요거는 뭐 2x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서 3x. 넘어가서 A가 넘어가니까 A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X는 3분의 A 마이너스 2보다 크다야. 크다. 얘는 X가 넘어가서 2X가 될 거고요. 넘어가서 1 플러스 B네. 그러면 X는 뭐보다 2분의 1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 크게 이해해. 그러면 얘가 얼마란 뜻이야? 얘가 2라는 뜻이야. 얘가 얼마란 뜻이야? 4라는 뜻이야. 이렇게 해서 A, B 값 구하는 겁니다. 됐죠? 자, 볼까요? 다음 중 해를 갖지 않는데.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 일단은 어떤 게 문제인가? 넘어가 볼까? 3-2x가 얼마? 2a. 나는 있잖아. 이거 풀 때 항상 x의 개수를 플러스로 만들어요. 그냥. 그래서 얘를 넘겨 나는 이렇게 2x를 넘기고 여기가 3 마이너스 얼마? 2a 이렇게. 따라서 왜? 부등호의 방향 안 바꾸려고 이렇게. 왜 바꿨어? 자, 됐죠? 이렇게 일부러 안 바꾸려고 이렇게 넘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아. 자, 그 다음 얘 넘어가면 2x가 될 거고
넘어가서 얼마? 6이니까 x는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이렇게 됐어. 자, 그런데 3보다 작대. 그런데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근데 해를 안 갖추려면 안 가지려면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 얘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 놈이 3보다 어떤 쪽에 있어야 돼? 3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건 누구든지 알 거야. 3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3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자, 요까지는 이제 누구든지 써. 얘가 3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 근데 얘가 3이 돼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요거 이제 등호는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얘가 3이라고 생각해봐. 얘는 3보다 작고 얘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도 해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니까 3이 돼도 된다. 이렇게 붙이는 거야. 등호. 됐어, 원영이지? 그런데 이거 가끔마다 이거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야, 여기는 등호 같고, 여기가 등호가 없고, 여기는 있으면 여기 등호 들어간다. 이렇게 외우는 식으로 자꾸 가르쳐. 이러니까 나중에 외우다가 이게 안 되죠. 그냥 이 원리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습관적으로 외우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습관적으로 외우려고 하는 애들. 외우면 안 돼. 알았냐? 내가 이제 어제 애들 수업을 하면서 2차 부등식에서 자, 이런 게 있어. 자, x제곱 예를 들어 플러스 ax 플러스 예를 들어 4라는 놈이 0보다 크거나 더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그래프가 위로 어떻게 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최대는 그냥 0보다 이렇게 이걸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연상을 하는 거야. 아, 얘를 하나의 함수로 y로 보고 얘가 다 어떤 x에 대해서도 0보다 크거나 틀리면 그래프가 x축 다 위에 있어야 되네. 그럼 x축 위에 있어.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x절편, 즉 y가 0일 때, 즉 이 2차 방정식이 해야. 그럼 이 해가 없어야 되겠네. 그럼 파비시티가 0보다 작아.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이 되는 순간 아, 근이 하나는 있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이걸 외우려고 하니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수학이. 됐냐? 이렇게 자꾸 머리를 갖다 이런 식으로 응용하고 생각하는 거야. 됐지? 따라서 얘가 바로 이거 푸는 거야. A 값의 범위를.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고 3을 빼고 2로 나누면 되겠다. 됐어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지? 그러네. 자, 해를 가지지 않도록 할 때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냐? 자, 그러면 해를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를 갖도록 하려면 겹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겹쳐야 될 거라고. 그러면, 자, 요 놈이, 즉, 2분의 3-2a가 3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잘 보세요. 그럼 이제 얘가 3이 돼. 얘가 3이라고 해봐. 그러면 해를 가져 못 가져? 못 갔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3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따라서 이제 얘를 풀고 얘를 만족하는 정수 최소값을 찾아봐라 이런 뜻이야. 이게 됐습니까? 됐지? 자, 볼게. 너무 쉬운 거야. 왜냐면 나는 이런 문제 나오면 있잖아요. 원이 나오면 원을 그리고 사각형 나오면 사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해요. 시각화를 한다는 뜻이야. 시각화.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려서 하는 것보다는 시각화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럼 나는 시각화를 할 거야. 어떻게? 비커를 그릴 거야. 내가 또 이제 이 비커 그리는 실력이 또 대단하잖아. 응? 이거 16%짜리 이렇게 있어. 여기 몇 g이 있대? 200g이 있대. 여기에 소금을 집어넣는데 이렇게 소금. Xg을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Xg. 그러면 야 소금을 집어넣으면 미녀가 더 짜지냐 싱거워지냐? 짜졌다는 얘기는 농도가 올라갔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농도라는 개념이 뭐냐? 농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야. 농도. 은혁아 농도가 뭐야?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요? 그렇지. 그거의 비약이.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소금물 속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의 비율을 갖다 우리는 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16%라는 것은 200g 중에 소금물 200g 중에 그렇지 16%라는 놈이 소금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자 Xg을 집어넣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야. 소금물이 몇 g이 되겠냐? 200 플러스 얼마? Xg이 될 거야. Xg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자 원래는 몇 g의 소금이 녹아 있었어? 32g이 녹아 있었어. 왜? 100분의 16 곱하기 200이니까. 200g 중에 16%니까. 그런데 Xg의 소금이 들어간 거야. 그럼 여기는 소금이 몇 g이 있는 거야? 30 플러스 Xg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농도는 전체 소금물의 양 200 플러스 얼마? X분의 얼마? 32 플러스 얼마? X. 이게 농도야. 곱하기 얼마? 100. 이게 농도야. 얘가 뭐 이상? 20 이상. 뭐이야? 이거 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 풀어라 이렇게. 이렇게 세우세요. 책에는 뭐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 뭐 막 엉뚱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가장 빨라. 알았지? 뭔 얘기인지. 자, 그러면 자, 얘가 넘어가서 얘랑 곱하고 됐어? 얘랑 이제 곱해서 연립분식 하나 풀고. 됐죠? 이거 푸는 방법은 알지? 됐어?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우리는 x 값을 구하는 겁니다. x의 범위를. 됐어? 됐죠? 문제가 절대값이 뭐냐? 절대값. 수학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정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용어의 뜻을 모르면 안 돼. 용어의 뜻. 이건 우리의 약속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수학은 일단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야. 절대값의 개념이 뭐예요? 원점에서의 거리야. 수직선에서 원점에서의 거리야. 거리. 그 거리를 갖다 우리는 줄여서 이렇게 예를 들어 0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 우리나라 말을 간단하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쓴 것뿐이에요. 5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런 거야. 절대값 얘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결국은 2x-4라는 놈은 자 0에서부터 6보다 작거나 같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민혁아. 다 같이 얼마?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아직 민혁이의 생각은 정수에 머물러 있는 거야. 정수에 머물러 있는 거지. 총수가 아니잖아. 그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지. 예를 들어 절대값 x가 양수 a보다 작다라는 것은 0에서부터 a 거리가 a가 되는 놈이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니까 이 부등식에는 x는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민혁아 얘는 어떻게 풀겠냐? 그러면 a보다 크다. 그럼 이 부등식은 어떻게 풀겠냐? 어, 어, 어. 그래서 절대값 x가 a보다 클 때는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a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푸는 방법 이렇게 하는 거다. 알았지? 응? 이래야 진정한 엔젤이지. 자, 그래서 이거 푸는 거야. 따라서 6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 그래서 요거와 요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 자, 그런데 이 739번은 3x-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가 정수가 아닐 때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절대값을 풀어 쓰는 거야. 그럼 절대값을 풀면 그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를 나누는 거야.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얘가 플러스니까 그냥 이거 푸는 거야, 이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나와요. 요거 풀 거야. 넘어가서 2x, 넘어가서 0. 그럼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봐봐. 우리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해를 얻었어. 그러면 얘와 얘와의 교집합이 얘의 해인 거야. 그럼 뭐예요? 1보다 크거나 같다. 얘의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x가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그럼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3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얘가 넘어가서 4x가 될 거고 얘가 넘어가서 2가 되겠네. 그래서 x는 뭐보다 얼마? 2분의 얼마? 1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와 얘와의 공통범위니까 결국은 2분의 1보다는 뭐?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다. 자, 여기 잘 들어야 돼. 따라서 얘 또는 얘야. 얘 또는 얘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동시에 돼야 되는 게 아니야. 얘 또는 얘야.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얘와 얘와의 합집합을 구하는 겁니다. 수직선에 그려볼게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1보다는 뭐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의 해는 뭐가 돼? 이 최종적인 해는 뭐가 돼? x는 뭐보다는? 2분의 1보다는 뭐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해가 되는 거야. 됐지? 따라서 이해가냐? 따라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최소의 정수값은 뭐냐가 뭐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았어. 거기까지 나가자고. 자, 보자. 자, 다음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5개일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자, 또 역시 풀 거야. x 너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그리고 넘어가서 뭐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 자, 요거 풀 거야. 3x 플러스 6 넘어가서 2x가 될 거고요. 여기는 6 플러스 a가 되겠네. x는 뭐보다 2분의 6 플러스 a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서 자, 보세요. 자, 이걸 수직선에 그려볼 거야. 4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 얘보다는 크다. 그런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가 몇 개래요? 5개야. 잘 5개야. 일단 여기에는 무조건 뭐는 들어가 있어? 4.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3. 얼마? 2. 그 다음 얼마? 1. 몇 개야? 4개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0. 여기에 마이너스 1이면 안 되겠지?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요 안에 5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요까지는 알아. 너희들은 요까지는 알아. 이제. 아, 그러면 얘가 2분의 6 플러스 a라는 놈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 알아. 이제 누구든지. 그런데 등호를 붙일 수 있느냐 안 붙일 수 있느냐를 또 생각해 볼 거야. 자, 얘가 0이 됐다라고 생각해봐. 얘가 0이야. 0이야? 그럼 0보다는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럼 5개가 돼요? 안 돼. 0이 되면 안 돼. 0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0, 1, 2, 3, 4가 되잖아. 아, 마이너스 1은 돼도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따라서 얘는 어떻게 푸느냐. 이런 문제 풀 때는 뭐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마. 요 가운데 A값만 푸는 거잖아. 그지? 전부 다 어떻게 2를 곱하고 됐어요? 그 다음 6을 빼고 그럼 마이너스 얼마? 8보다는 크고 뭐보다? 마이너스 얼마? 6.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가르쳐 줄 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학생들의 사탕을 나눠주는데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누어 주면 12개가 남는데 12개가 남는데 자 그러면 학생수를 X명이라고 할 거야. 학생수 X명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사탕의 수가 몇 개냐면 4개씩 나눠주니까 4x개가 나눠졌겠지. 그리고 12개가 남았으니까 얘가 지금 사탕의 수야. 사탕의 수. 사탕수야. 됐지 뭔 얘기인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재미나요. 7개씩 나누어 주면 마지막 한 학생은 2개에서 6개 미만한다. 잘 보세요. 학생이 있어. 몇 명이냐면 하나, 둘, 셋, 넷. 총 X명이 있어. X명. 그런데 여기서 요까지가 마지막 한 명 말고 여기서 요까지는 몇 개씩 받았어? 7개씩 받은 거예요. 7개씩. 그러면 얘 마지막에는 몇 개? 2개 이상, 몇 개 미만? 6개 미만. 이건 사탕이니까 그냥 5 이하라고 해도 돼요. 사탕이니까 뭐 마지막 놈한테는 넌 쪼개서 줘라 하진 않으니까. 하여튼 그냥 6 미만으로 할 거야. 따라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X명, X 7개씩 나눠준 학생은 몇 명이겠냐, 민혁아? 7개씩은 정확히 받은 애들이 몇 명이야? 아니, 몇 명이냐고. 전체가 X명인데 마지막 한 애만 2개에서 6개 사이를 받은 거야. 그럼 7개를 받은 애는 몇 명이라고 놔야 돼? 몇 명 다 같이? X-1명이죠. 따라서 X-1개에다 플러스 2, 마지막 받은 애가 2명, 이거 이상. 이 개수는 이거 이상. 뭐 미만? 7 얼마? X-1 플러스 얼마? 6 미만의 개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따라서 얘를 푸는 거야, 얘를. 자, 이 문제가 또 역시 의자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잘 보세요.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5명이 남는다. 이거는 뭐를 X로 놔야 되겠냐? 의자의 개수를 놔야 되겠죠. 의자.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할 거야. 쭉 X개가 있어. X개야. X개가 있어. 이렇게 총. 잘 봐, 이거. X개가 있어. 그러면 학생 수는 지금 몇 명이냐면 3명씩 앉았어. 그럼 얼마? 3X. 5명이 남았어. 얼마? 플러스 얼마? 5. 요만큼이 바로 학생 수야, 학생 수. 자, 그런데 이제 4명씩 앉는데. 근데 4명씩 앉으면 의자가 몇 개가 남았는데? 3개가 남는데. 이거 조금 더 할까? 여기까지 X개라고 할까? 의자가, 잘 봐,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 의자가 이렇게 3개가 남아. 3개가 남아. 자, 여기서 이제 머리가 누가 들어가나 볼 거야. 자, 은혁아. 그러면 4명씩 다 앉았어. 4명씩 앉은 확실한 의자는 몇 개냐? 민혁이. 자, 4명씩 확실하게 앉은 의자는 몇 개야?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몇 개? 어? 4분의 뭐? 뭔 도구 스피킹을 하세요? 용현이 몇 개야? X만이 4개죠. 왜냐하면 여기 요 의자에는 한 명이 앉았을 수도 있잖아. 한 명이. 그러니까 4명이 확실하게 앉은 거는 X-4개예요. 마지막에는 한 명이 앉았을 수도 있고 최대 몇 명이 앉았을 수도 있고 4명이지. 4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의자는 3개가 남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 뭐냐, 이제? 따라서 4명씩 확실하게 앉은 거는 얘야. 거기에다가 맨 마지막에 한 명. 한 명. 이거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다? 몇보다는 작다? 4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작거나 같다. 빠졌습니다. 됐어? 이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냐? 어느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는데 승용차 한 대에 4명씩 타면 11명이 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4명씩. 승용차 대수를 X대라고 해야 되겠다. 그지? 그러면, 자, 4명씩 타. 4명씩. 그럼 민혁아, 우리는 회사 인원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겠어? 시작. 승용차가 X대야. 그럼 얼마? 4X. 이만큼에 11명이 못한 거예요. 이렇게. 됐지? 잘 봐, 이제. 승용차가 X대가 이렇게 있어. 또 한번 보여줄 거야. X대가 이렇게 총 X대가 있어. X대가 있어. 그런데 5명씩 탔어. 그랬더니 2개가 남았어. 2개가. 차가 2대가 남아. 2대가 남았어. 잘 봐요. 은혁아, 5명씩 확실하게 탄 승용차는 몇 대야? 민혁이는? 왜? 요 마지막 한 대는 1명이 탔을 수도 있고, 그지? 5명이 탔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탄 거는 6이야. 5명이 확실하게 탄 거는 X-3대야. 따라서 5X-3 더하기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5X-3 플러스 얼마?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됐습니까?